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인 이동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새롭게 추가된 그 새로운 언어의 개발부터 VS 코드 확장까지의 그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던 배경부터 엠루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엠루아 설계 과정, VS 코드 확장, 디버거 어댑터까지의 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던 배경입니다. 배경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월드를 직접 제작해 출시할 수 있고, 출시된 월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월드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이 메이커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유니티 엔진이나 얼리얼 엔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메이커에는 내장된 스크립트 에디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 에디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드 작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장된 스크립트 에디터는 UI와 인풋 필드가 조합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우스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정의할 때 반드시 마우스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야 하고, 메서드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키보드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립니다. 내장된 스크립트 에디터의 텍스트는 유니티의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하는데요. 코드가 한번 수정될 때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의미 분석을 거쳐서 컬러를 적용하기 위한 갱신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코드를 한번 작성할 때마다 여러 번의 메시가 생성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에 부하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들 외에도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모두 이 외부 IDE를 제공하게 된다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부 개발실은 물론 이 외부 크리에이터 분들 사이에서도 이 외부 IDE 제공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 에디터에는 이 스크립트 엔트리라는 고유한 포맷이 있었는데요. 이 스크립트 엔트리가 외부 IDE와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IDE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크립트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스크립트 엔트리는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는 전용 포맷입니다. 사용자가 스크립트 에디터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크립트 엔트리 형태로 저장이 되고, 스크립트 엔트리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되는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결국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이 외부 IDE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엔트리와 호환이 되면서도 외부에서 편집이 가능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언어인 엠루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엠루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엠루아는 루아의 타입 시스템이 도입된 언어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아와 달리 명시적인 타입 정의가 가능하고 프로퍼티와 메서드 같은 멤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상속이나 오버로딩과 같은 다양한 문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루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엠루아의 목적은 스크립트 엔트리를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크립트 엔트리를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 엔트리는 메이커에 종속된 구조이기 때문에 협업이 어렵고 형상 관리가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하게 된다면 협업이 용이하고 형상 관리가 가능해지고 외부에서 편집하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러한 플레인 텍스트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엠루아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루아의 동작 구조입니다. 이 사용자가 외부 ID를 통해서 엠루아를 편집하게 되면은 엠루아는 스크립트 엔트리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엔트리로 변환이 되고 스크립트 엔트리는 루아로 변환이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엠루아를 통해서 게임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엠루아의 도입을 통해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이 개발 환경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VS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편집하고 Git을 통해서 형상 관리를 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개발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엠루아 설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엠루아는 이 엔트리를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언어입니다. 그만큼 문법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루아 언어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스크립트 엔트리와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차원에서의 그 자유로운 설계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휘 설계와 구문 설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휘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어휘 분석을 알아야 합니다. 어휘 분석은 문자 단위를 의미 단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이 특정 값을 로컬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 코드를 봤을 때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단순히 텍스트 덩어리일 뿐 이 코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덩어리를 각각의 의미를 가진 토큰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로컬은 키워드 토큰, A, B, C, D, E, F는 식별자 토큰, 1, 2, 3은 리터럴 토큰, 플러스는 연산자 토큰, 이렇게 각 요소를 의미 단위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어휘 분석입니다. 다음은 어휘 설계입니다. 어휘 설계는 엠루아의 문법을 바탕으로 어떤 어휘가 사용될지 그 토큰들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엠루아는 루아 언어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루아의 어휘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휘 설계를 마쳤다면 구문 설계가 필요한데 어휘 설계 때와 마찬가지로 구문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구문 분석을 알아야 합니다. 구문 분석은 이 토큰들의 나열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는지 검사함과 동시에 구문 트리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특정 값을 로컬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인데요. 이제 여기 이 토큰들의 나열이 엠루아의 문법에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루아 문법상 로컬 키워드 토큰 다음에 식별자 토큰이 오는 경우 할당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할당문은 equal 토큰 다음에 하나의 표현식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만약에 이때 이 표현식이 이 equal 토큰 다음에 표현식이 오지 않는다면 구문 분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qual 토큰 다음에 오는 토큰들의 나열이 하나의 표현식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연산자 토큰이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 토큰은 양 옆에 표현식이 올 경우 이항 연산자가 포함된 하나의 표현식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이 A 식별자 토큰과 1, 2, 3 리터럴 토큰은 각각 표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qual 토큰 다음에 오는 토큰들은 이항 연산자가 포함된 하나의 표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 정상적인 할당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법에 맞는지 검사함과 동시에 이제 트리를 만드는데 이제 그것을 구문 트리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 전체를 구문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은 구문 설계입니다. 구문 설계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로컬 키워드 토큰 다음에 식별자 토큰이 오는 경우 할당문으로 취급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토큰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규칙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엠루아는 루아 언어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루아의 구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휘 설계와 구문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엠루아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사용자가 VS 코드에서 엠루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S 코드에서 엠루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VS 코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엠루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메모장에 엠루아를 작성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를 사용할 때 기대하는 자동 완성이나 오류 진단 이런 것들을 언어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텔리센스 같은 것들이 이제 언어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VS 코드 확장은 엠루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VS 코드에서 언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D 입단에서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서버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ID 입단에서 직접 구현하는 방식은 이 초기 세팅과 구현이 비교적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능을 제공할 때는 이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E의 종속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IDE마다 따로따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UI 스레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무거운 로직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언어 서버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은 비교적 초기 세팅과 구현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IDE와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언어 서버만으로 여러 가지 IDE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UI 스레드가 아닌 독립적인 스레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겁고 이제 복잡한 로직을 돌리기에 용이합니다. 엠루아 전용 VS 코드 확장은 이러한 언어 서버를 통해서 현재 언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 서버는 이 코드를 분석해서 구문 강조, 자동 완성 같은 언어 기능을 에디터에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언어 서버 프로토콜이라는 이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언어 서버 간 이 통신을 수행합니다. 언어 서버 프로토콜은 에디터와 언어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은 JSON RPC를 기반으로 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요청과 응답 구조를 가집니다. 언어 서버 프로토콜은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 기능을 정의하고 편집기 수준으로 이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따라서 이 언어 서버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 서버만으로 여러 가지 IDE에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JSON RPC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메시지를 JSON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특정 함수를 원격에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앞서 설명한 언어 서버의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언어 서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터에서 사용자의 입력이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언어 서버 프로토콜을 통해서 언어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언어 서버는 이 요청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를 분석을 하고 이 편집기에 표준화된 이 데이터 형태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에디터는 이러한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완성이나 오류 진단 같은 언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언어 서버는 이런 구조로 구현이 되며 각 언어 서버에서 이제 언어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기능은 코드의 구조, 문맥, 의미를 분석하는 정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문법만 알아서는 불가능하고 이 코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의미 분석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미 분석은 변수의 타입이나 심볼 간의 관계같이 코드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언어 서버는 의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 완성이나 정의로 이동 같은 언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표현식의 의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 완성 항목을 도출하는 이런 실제 구현 과정을 통해서 언어 기능이 제공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인덱스식의 앞 표현식을 분석을 해서 어떤 멤버의 접근이 가능한지 그 자동 완성 항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휘 분석입니다. 앞서 엠루와 언어 설계할 때 진행했던 어휘 설계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됩니다. 어휘 설계 때 정의한 어휘를 기반으로 각각 문자들을 토큰 단위로 변환합니다. 이때 모든 토큰을 한꺼번에 변환하는 것은 아니고 구문 분석에 의해서 요청받을 때마다 앞에 있는 토큰 하나씩 순차적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문 분석입니다. 앞서 엠루와 설계할 때 진행했던 구문 설계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됩니다. 구문 설계에서 정의한 구문을 바탕으로 이제 이 구문들을 구성하고 구문 트리를 구성합니다. 네, 구문이 구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루와 문법상 식별자 토큰 다음에 여는 괄호 토큰이 오는 경우 함수 호출식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로컬 키워드 토큰 다음에 식별자 토큰, 이퀄 토큰, 그리고 표현식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경우 할당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추론을 위해서는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앞서 할당문이 분석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엠루아에서 할당문은 새로운 심볼을 정의합니다. 새로운 심볼을 정의할 때 의미 추론을 위해서 심볼의 이름, 위치, 스코프 같은 정보를 심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번 분석 목표, 이 의미 추론이 필요한 표현식은 심볼 참조 표현식입니다. 심볼 참조 표현식은 심볼 테이블을 기반으로 참조하는 심볼을 추론합니다. 심볼 테이블은 스코프별로 이 심볼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심볼과 이 로컬 함수 정의문 안에 있는 심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심볼을 참조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참조하는 심볼의 의미를 알게 되면 결국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표현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참조하고 있는 심볼은 할당문의 좌측 심볼인데요. 할당문의 좌측 심볼은 우측 표현식을 의미 분석했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표현식을 의미 분석하려면 조금 더 재기적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의미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의미 분석 결과 이 벡터 3라는 타입의 이제 이 생성자 호출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좌측 심볼은 벡터 3라는 타입의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벡터 3라는 타입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타입을 알기 위해서는 타입 정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타입 정보는 여기 보시면은 벡터 3라는 타입을 정의한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분석해서 이 구문 트리로 생성을 하고 이 구문 트리를 분석해서 이 타입 정의로 만든 다음에 이 타입 목록에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이 표현식이 벡터 3라는 타입의 로컬 이 변수 심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정의는 아까 그 코드에 어떤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표현식의 이 멤버로 어떤 멤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자동 완성 항목으로 어떤 멤버들을 표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완성이라는 언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엠루아 디버그 어댑터 개발 과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번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버그 어댑터는 이 에디터와 런타임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주요 목적은 디버그 어댑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에디터와 런타임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버그 어댑터 프로토콜은 에디터와 런타임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언어 서버 프로토콜 때와 마찬가지로 이 디버그 어댑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각 IDE는 언어별 디버거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디버거만으로 여러 가지 언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엠루아 디버그 어댑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VS 코드 확장을 통해 디버그 어댑터를 구현해서 이 사용자에게 엠루아 디버깅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런타임은 루아 언어로 동작합니다. 이 루아 언어는 엠루아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엠루아와 루아가 호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이 디버그 어댑터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이 디버그 어댑터에서는 또 IDE의 디버거와 통신하기 위한 앞서 설명드린 디버그 어댑터 프로토콜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 VS 코드에서 엠루아를 사용하면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이 런타임을 디버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 요약은 이 제목과 같이 새로운 언어 개발부터 VS 코드 확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이 기존 개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엠루아라는 언어를 새로 만들었고 이 엠루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VS 코드 확장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개발 환경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엠루아 언어와 VS 코드 확장을 구현했던 경험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루아와 VS 코드 도입에 대한 크리에이터 반응을 몇 가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실제 엠루아와 VS 코드 기반 환경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시나 코파일럿 같은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부 크리에이터는 엠루아를 활용해 자체적인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강력한 개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엠루아와 VS 코드의 도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언어 개발부터 VS 코드 확장까지 발표한 이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